이번 사연은 생트집을 잡던 시모와 시누이를 남편과 처절하게 응징해 주었다는 사연인데요. 돈줄 끊는 것이 최고의 방법인가 봅니다. 이래서 돈이 권력이라고 하나 보네요. 함께 보시겠습니다.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. 안녕하세요. 40대 초반 여성입니다. 저희 남편은 쌍둥이 누나가 한 명 있어요. 몇 분 차이로 일찍 태어난 누나이긴 해도 착한 남편은 깍듯이 존댓말하며 누나로 모셨죠. 그리고 또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요. 나이 차이가 좀 있어서 남편도 그렇고 저 또한 엄청 예뻐했어요. 아무래도 시아버님의 빈자리를 채워주려고 남편이 많이 노력했죠. 아버님이 저희 결혼하는 것도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 결혼식 며칠 남겨두고 돌아가셨거든요. 아버님의 회사를 물려받은 저희 남편은 부사장에서 사장이 됐고 지금까지 회사 잘 운영하고 있어요. 초반에는 좀 삐그덕거리며 힘들었지만요. 그런데 어머님은 본인께서 사모님 소리 듣다가 제가 사모님 소리 듣는 게 싫었나 봐요. 왜 자기 자리를 빼앗냐고도 하셨죠. 부러웠냐고 하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었습니다. 저는 따로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남편 회사 사모님이 제 직업이 아니라 회사원인데 말이죠. 저는 아직까지 저희 결혼식 날이 잊히질 않습니다. 어머님은 제가 민기적거리다가 저희 결혼이 늦어졌고 그래서 아버님이 결혼식을 못 보고 가신 거라 하셨거든요. 어머님이 저 마음에 안 든다고 결혼 반대해서 늦어진 건데 말이죠. 그런데 어머님은 아들도 모자라서 남편까지 제가 빼앗은 거라며 이상한 소리도 하셨습니다.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화가 난다기보다 어머님이 걱정도 됐죠. 그런데 그러고 말 줄 알았지만 지금까지 저에게 못 살게 구시더라고요. 자그마치 10년이 넘었어요. 항상 제가 못마땅하다는 듯 비웃는 건 기본이었고 제가 잘해드려도 고맙다는 말이나 칭찬 한 번을 안 해주시는 어머님이었죠. 남편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에 제게 참아주고 이해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. 그만큼 제게 잘해줬죠. 저도 남편이 이해해줘서 어머님 구박쯤이야 견뎌낼 만했습니다. 아마 남편이 시댁편이었으면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갔을 거예요. 어쨌든 저희는 어머님이 아버님 돌아가시고 많이 힘들어한다는 걸 둘 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 참았습니다. 하지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걸 어머님은 모르시는 듯 했어요. 우선 저희랑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작은 신우는 20대이고 알바도 하면서 자기 나름 열심히 살았어요. 남편과 제가 가끔 용돈을 줘도 받질 않으려고 했죠. 그런데 남편의 쌍둥이 누나인 큰 신우는 도통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. 당연히 시어머니께서는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일은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했어요. 처음부터 아버님이 기둥이셨고 어머님은 전업주부였으니까요. 그런데 중요한 건 어머님에게 용돈을 드리면 큰 신우가 홀라당 다 쓰고 또 달라는 거였어요. 아무래도 아버님 돌아가실 즈음 회사가 잠시 어려웠기 때문에 복구하는 데 돈을 많이 썼습니다. 그래서 아버님의 재산이랄 게 딱히 집이랑 회사 말고는 없었어요. 그래서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메꾸고 지금까지 성장한 건데 어쩐지 신우는 도움 하나 안 주면서 쓰기만 했죠. 그러면서 큰 신우는 저를 질투하기도 했어요. 남편 잘 만나 사모님 소리 듣고 산다고요? 큰 신우는 남편이랑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어머님이랑 쌍둥이처럼 행동했어요. 덕분에 저는 졸지에 시어머님을 두 분 모시는 기분이었네요. 남편과 저는 일하느라 애도 못 낳고 지금까지 바쁘게 살고 있는데 큰 신우는 보탬은커녕 잔소리만 하더군요.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회사에 빈자리 하나가 있는데 저보고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. 직책이 좀 높아서 저는 부담스러워서 거절했고 무엇보다 전 지금 다니는 회사에 만족했습니다. 그러다 큰 신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. 결혼도 지금까지 안 했으면 생각 없다는 건데 이 김에 아버님 회사에서 남매가 일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돈 버는 재미도 느끼고 돈의 소중함을 알면 돈을 함부로 안 쓰지 않을까 싶었어요. 저는 남편에게 큰 신우가 하면 좋겠다고 일을 배우면 잘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. 그런데 큰 신우가 죽어도 회사 일 배우기 싫다고 하더군요. 자기는 지금처럼 편안하게 돈 안 벌고 쓰면서만 살고 싶다고요.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큰 신우에게 반박을 했어요. 형님만 편하게 살고 싶으세요? 남편은요? 겨우 일주일에 한 번 쉬면서 직원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남편이었고 백수인 큰 신우보다 저희 남편 지출이 더 적었어요. 그런데 그 한마디 했다고 그때부터 큰 신우랑 어머님이 저를 더더욱 괴롭히더라고요. 저는 저희 친정집 형편 안 좋아도 제가 일해서 보태줘요. 엄마가 무릎도 불편하시고 해서요.
그렇다 해도 절대 남편에게 손 벌린 적도 없습니다. 가난해도 제 분수는 알았고 제 할 일은 알았어요. 물론 저는 유부녀이니까 제가 번 돈이 저 혼자만의 돈이 아니란 건 알아요. 어쨌든 큰 신우는 사지 멀쩡한데 일을 안 하려고 하니 얄밉더라고요. 게다가 회사 면접을 보는 것도 아니고 바로 들어오면 할 일이 있는데 싫다고 하니 진짜 배가 불렀다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저는 큰마음 먹고 회사 퇴사 후 남편 회사에 들어갔네요. 큰 신우가 안 들어간다고 해서 제가 그 대신 그 자리에 들어간 것이었죠. 월급 많고 내 몸 편한 곳은 분명 남편 회사였으니까요. 그런데 또 나중에 이상한 소리가 나오더군요. 시댁은 거리가 멀지 않았지만 저희 둘 다 일을 해서 인사를 자주 드리지는 못했습니다.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인사드리려고 노력했죠. 명절에는 당연히 전부 참석했고요. 그런데 어머님은 어느 순간부터 명절 때 음식을 안 하셨어요. 장도 저보고 보라고 했고 음식장만도 저를 시키셨죠. 저는 처음에는 어머님이 몸이 고되신가 했습니다. 그런데 신우에게는 일을 안 시키는 걸 보고 그냥 저 골탕 먹이려고 그러시는구나 싶었어요. 작은 신우는 저를 돕겠다 했지만 저는 그 작은 손 벌써부터 이런 곳에 쓰이지 않았으면 했습니다. 결혼해서 하라고 괜찮다고 제가 다 했어요. 그러면 눈치라도 볼까 했는데 큰 신우는 거실에서 TV 보기 바쁘더군요. 그럼 꼭 작은 신우가 언니는 하는 게 뭐야? 놀고 먹고 자고 그게 전부지? 하고 큰 신우를 긁었습니다. 저는 속으로 통쾌했고 큰 신우는 작은 신우랑 싸우다가 어머님께 등짝을 맞곤 했네요. 아무리 큰 신우를 감싸고 도는 어머님이라도 막내인 작은 신우 앞에서는 힘을 못 썼거든요. 그런데 제가 40대에 늦은 임신을 하게 되었고 회사 일을 계속하고 있을 때였어요. 솔직히 그럴 때에는 집안 대를 잇는 일인데 열애시켜줘야 하지 않나요? 이 표현은 시어머니와 큰 신우가 늘 쓰던 표현이고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. 큰 신우와 시어머니는 평소와 같이 제게 일을 시켰어요. 아니 오히려 더 시킨 것도 같아요. 회사 일은 배가 불러도 하는데 집안일은 왜 못하냐면서요. 그때 작은 신우나 남편이 있었으면 한마디 해줬을 텐데 하필 둘 다 없었네요. 저는 만삭은 아니었지만 조금 배가 부른 상태로 일을 하니 숨이 좀 찼습니다. 그런데 어머님이랑 큰 신우는 누구 하나 밥 챙겨주는 사람도 없었고 저 혼자 제사 음식 장만을 했어요. 그러다 보니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뱃속 아기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. 저는 순간 임신해서 그런지 호르몬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져서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고 말았어요. 큰 신우랑 어머님이 거실에서 안 보이길래 시댁 방문 곳곳을 열었죠. 원래 노크를 하던가 불렀어야 했는데 그땐 충동적으로 그러고 싶었어요. 그런데 그러길 잘했더라고요. 임신한 저에겐 먹어보라곤 말 한마디 없이 큰 신우랑 어머님은 안방에서 몰래 피자를 먹고 있더라고요. 너무 정 떨어지고 얄미워서 뭐하냐고 하니까 도리어 화를 내는 큰 신우랑 시어머니였죠. 누가 시댁 방문을 그렇게 벌컥 열어? 제정신이야? 저를 무시하는 건 그러려니 하는데요. 뱃속 애기까지 무시하는 것 같아서 못 참겠어요. 하고온 저는 피자를 들어서 두 분께 침대에 엎어버리고 방문을 쾅 세게 닫아버렸습니다.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시어머니랑 큰 신우가 당황한 얼굴이 좀 웃기긴 했네요. 그런데 그 뒤로 시어머님이랑 큰 신우가 하는 얘기도 다 들렸어요. 여기서도 사모행세 한다고요? 내가 내 새끼 하나도 못 챙기는데 뭘 위해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나 싶었습니다. 남편에게도 말해버렸거든요. 그랬더니 남편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. 사람 일 시키고 엄마랑 누나만 입이냐고요? 한 번도 그런 식으로 화낸 적 없는 남편이라 시댁 식구들은 깜짝 놀란 듯 했습니다. 그러면서도 제 편을 드는 남편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어머님은 사과를 안 했어요. 그래도 큰 신우는 사과를 하더군요. 그 효자인 남편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그동안 많이 참았다고 했어요. 저는 그때부터 시댁에 안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. 그때 충격이 너무 강렬해서 친정에만 갔죠. 어쩌다 가더라도 음식하는 날에는 안 갔어요. 어머님이랑은 인사만 나눴고 큰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습니다. 그런데 아기를 낳고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부터 시댁에 가는 일이 잦아졌어요. 예전 일이 조금 무뎌지기도 했고요. 저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손주 보고 싶은 할머니 마음 저희 엄마나 시어머니나 똑같다고 생각했거든요. 그런데 그 배려심은 또 배신감으로 돌아오더군요. 말도 못하는 애기한테 어머님은 네 엄마가 할머니랑 아빠랑 사이 갈라놓았어. 이런 말을 하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죠. 저는 무슨 말씀이냐고 하니
아들 장가 보낸 이야기 장난으로 한 거라고 하시더군요. 저는 아무리 말 못하고 못 알아듣는 아이라도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 삼가달라고 했어요. 그런데 또 어머님이 제가 버젓이 듣고 있는데도 너희 엄마가 할머니를 질투해서 할머니가 가진 건 전부 빼앗았거든. 그러니까 너는 그런 나쁜 짓 하면 안 돼. 하면서 웃는 거예요. 저는 나를 아직도 무시하는구나 싶었습니다. 아이를 안고 제가 집에 가려고 하자 어머님은 거칠게 막아섰어요. 애는 두고 가라고 하더군요. 제가 싫다고 하자 뱃속에 있을 때나 네 애지 하며 이젠 내 아들 핏줄이니 내놓으라고 하셨죠. 제가 말을 듣지 않자 자고 있던 큰 신우를 깨워 어머님은 억지로 아기를 안아들었어요. 저는 뭐 하는 짓이냐고 했고 어머님은 여차하면 이제 아기는 큰 신우가 키우면 되는 일이라고 말했어요. 임신했을 때는 유산할까봐 함부로 못했는데 이제 낳았으니 한마디 하시겠다 하더군요. 어머님은 제가 없는 집구석에서 시집와서 욕심만 부리고 싸가지가 없대요. 그런데 얄밉게 시댁돈 다 가져가니 화가 나신다 하더라고요. 저는 제가 일해서 정당하게 받는 월급인데 화가 나시냐고 되물었어요. 그러자 옆에 있던 큰 신우는 제게 우리 덕에 잘 살면 이간질할 게 아니라 엎드려 모시라고 했죠. 저는 신랑에게 알리면 일 커질 텐데 지금 사과하라고 두 분께 말했어요. 그러자 애도 낳았으니 이제 애만 있으면 된다고 하더군요. 남편은 얼마든지 새 신부 찾으면 된다고요. 그러면서 알아서 자기들이 남편을 불렀는데 남편은 처음으로 누나와 엄마 앞에서 쌍욕을 하며 저보고 집에 가게 아이를 챙기라고 하더라고요. 둘 다 이제 생활비 못 주니까 그렇게 알아. 어머님과 큰 신우는 충격받은 듯 했고 남편과 함께 온 작은 신우는 쪽팔린다고 하더군요. 엄마는 늙어서 노망났다 치고 언니는 왜 그래? 새언니랑 오빠가 회사 그만큼 키웠는데 고맙지도 않아? 그날 이후로 큰 신우와 어머님은 제 마음을 풀기 위해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라고요. 근데 그게 진심 어린 사과였겠어요? 남편은 꿈쩍하지 않고 생활비를 이체하지 않았죠. 큰 신우는 그 나이에 회사에서 일을 배우고 싶다고 해서 제가 큰 신우에게 진심으로 말해줬어요. 지금 그 나이에 그 경력에 우리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청소뿐이겠네요. 울그락불그락 하던 큰 신우의 얼굴이 잊히질 않습니다. 직원들이 제게 깍듯이 대하는 걸 보고 부러워하는 것도 같았어요. 그러기에 기회 줄 때 잡고 일을 하지 싶었습니다. 작은 신우는 남편 회사에 인턴으로 들어와 다른 사람들처럼 교육을 받고 있어요. 요즘은 저희 애기랑 작은 신우 그리고 남편이랑만 명절을 보내는데요. 드디어 제 마음에도 평화가 찾아왔네요. 돈을 펑펑 쓰기만 했던 시어머니랑 큰 신우가 한번 고생해보고 인생의 쓴맛을 보고 정신 차리길 바랍니다. 저희 시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아 운영하며 저희가 먹고 사는 것이기는 하지만 속사정은 이러하니 저희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.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. 사람들 이목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. 쓰니님 부부의 평소 행실을 다들 보고 있었을 테니까요. 돈줄 끊어버렸으니 이제 갑의 위치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겠네요. 시모와 큰 신우가 마음속으로 현실을 인정할 때까지 차갑게 대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?